오늘부터 이틀 동안 청약을 받는 종목이 2개 있습니다. 해치텍이라는 회사랑 니어스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둘 다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청약을 받거든요. 근데 공모가 확정된 걸 보면 진짜 정반대입니다. 해치텍은 희망밴드 맨 아래인 23,000원으로 확정됐고 니어스랩은 희망밴드 맨 위인 41,2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경쟁률도 정반대입니다. 해치텍은 101.91대 1이었고 니어스랩은 743.49대 1이었어요.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하는 두 종목인데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큰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경쟁률 하나만 놓고 보면 니어스랩이 압도적으로 앞서는데 그게 곧 더 좋은 선택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공모가랑 경쟁률만 보면 니어스랩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 둘을 나란히 놓고 진짜 봐야 할 게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먼저 해치텍부터 보겠습니다. 해치텍은 센서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나 산업용 기계나 IoT 기기 같은 데 들어가는 자기 센서, 전류 센서, 각도 센서를 만드는데요. 직접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삼축 자기장을 측정하는 기술이랑 홀 센서 구조가 기본이고 여기에 자체 보정 알고리즘까지 더한 게 핵심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모터 제어, IoT까지 응용처가 넓은 편이고요. 웨이퍼부터 범프 조립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후공정 협업 체계도 갖추고 있어서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화까지 챙기는 구조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 42억 5,689만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억 3,454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는 자산 169억 300만 원, 부채 125억 4,928만 원인데 자본은 12억 5,493만 원 구조라서 자본이 전년 말보다 늘어난 흐름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해치텍 지분을 가진 곳 중에 픽셀플러스라는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지분 8.78%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니어스랩입니다. 니어스랩은 드론 회사인데 그냥 드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드론이 스스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풍력발전기 날개를 점검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대드론 요격이나 군집 드론 타격 같은 방산 사업입니다. 전 세계 40개국 넘는 곳에서 10만 개 넘는 블레이드를 점검한 실적이 있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점검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고요. 기존 유관 점검보다 작업 시간을 90% 넘게 줄였다고 합니다. 점검 정밀도도 0.3mm 단위 결함까지 잡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합니다. 엔터프라이즈랑 디펜스 두 사업이 서로 다른 영역 같아 보여도 인지 항법 제어라는 같은 기술 위에 서 있어서 한쪽에서 기술을 다듬으면 다른 쪽 원가도 같이 낮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는 카이덴이라는 대드론 솔루션과 엑사이덴이라는 군집 타격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운용자 한 명이 드론 10대를 동시에 움직이며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조금 눈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자산이 981억 9,600만 원인데 부채가 975억 6,100만 원입니다. 자본은 5억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빚이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잠깐 담아두시고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매출도 함께 보면 2023년 24억 원에서 2025년 66억 원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은 풍력발전 점검이랑 방산 프로젝트 위주라서 분기마다 매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해치텍은 센서 설계로 꾸준히 흑자를 내는 회사고 니어스랩은 드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빚을 내서 사업을 키우는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 성격도 다르고 재무 상태도 다른데 공모가는 오히려 니어스랩이 더 높게 확정됐고 경쟁률도 훨씬 셌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모가랑 경쟁률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잠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동네에 웨이팅이 100팀 걸리는 맛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100팀 중에서 진짜 예약금까지 걸어놓고 무조건 오겠다고 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번호표만 뽑아놓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모주 수요 예측도 똑같습니다. 경쟁률은 웨이팅 줄길이고 확약 비율은 예약금 걸어둔 사람 숫자입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드리냐면요. 해치텍이랑 니어스랩 수요 예측 결과를 자세히 보면 재밌는 지점이 나오거든요. 해치텍은 321곳이 참여해서 경쟁률 101.91대 1이 나왔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써냈는지 보면 137곳이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써냈고 93곳이 밴드 하단을, 69곳이 하단 미만을 써냈을 만큼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결국 회사 측은 가장 낮은 가격인 23,00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니어스랩은 1795곳이 참여해서 경쟁률 743.49대 1이 나왔는데 이 중에 1685곳이 밴드 상단을 써냈고 19곳은 상단을 넘는 가격까지 써냈습니다.
쏠림이 워낙 뚜렷해서 밴드 최상단인 41,2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니어스랩 쪽이 훨씬 화끈하게 인기를 끈 것처럼 보이는데 의무보유 확약 현황을 같이 놓고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해치택은 321곳 중에서 의무보유를 확약한 곳이 37곳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참여 기관의 약 11% 정도입니다. 니어스랩은 1795곳 중에서 의무보유를 확약한 곳이 32곳 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2%가 채 안 됩니다. 숫자만 보면 니어스랩 쪽 경쟁률이 훨씬 화려한데 확약 기관 숫자는 오히려 해치택보다 적습니다. 경쟁률은 관심이고 확약률은 확신입니다. 니어스랩에 몰린 건 관심이 많았다는 뜻이지 그 돈이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확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니어스랩이 무조건 불리해 보이는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상장하는 종목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확약 비율이 낮게 나오는 추세라서 이 정도 수치는 니어스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공모주 시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치택도 확약 비율이 11%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약 비율 하나로 종목의 좋고 나쁨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분위기 자체가 드론이나 AI 방산 같은 테마에 돈이 몰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상장 타이밍에 따라 수요 예측 열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어스랩 경쟁률이 높게 나온 데에는 회사 자체의 매력 말고도 요즘 테마 분위기가 얹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상장 초반에 팔고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지표로는 참고할 만합니다. 공모가가 밴드 어디서 확정됐는지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해치택처럼 밴드 하단에서 확정된 경우는 상장 후에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고 니어스랩처럼 밴드 최상단에서 확정된 경우는 이미 좋은 소식이 가격에 많이 반영됐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라기보다는 같은 숫자를 놓고 서로 다른 결을 짚어주는 시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다고 해서 상장 첫날 주가가 반드시 크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쟁률은 청약 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관심을 보였는지를 보여줄 뿐이고 실제 상장 이후 주가는 그날 풀리는 유통 물량이랑 시장 전체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 숫자 하나로 상장 이후 주가까지 예단하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까 니어스랩 재무제표에서 자산 대부분이 부채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확약 비율까지 낮다는 걸 같이 놓고 보면 상장 초반에 주가가 흔들릴 때 버텨줄 안전판이 상대적으로 얇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치택은 재무구조 자체는 안정적인 편이라 확약 비율이 낮아도 상대적으로 체력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픽셀 플러스 지분 얘기도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해치택 지분을 8.78% 들고 있는 픽셀 플러스는 이미지 센서 관련 회사인데 해치택이 상장하고 나면 픽셀 플러스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를 통해 지분 5.80%를 간접적으로 들고 있어서 자동차 전장 쪽 관련주로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주가 있다는 것도 해치택만의 특징이고 니어스랩은 지분 구조상 딱히 관련주로 묶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관련주가 있으면 상장 전부터 시세 흐름을 미리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주 움직임에 휩쓸려서 정작 본 종목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입니다. 산업 흐름 쪽에서도 두 회사가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해치택이 속한 센서 팹리스 시장은 자율주행이나 전장화가 진행될수록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영역이라 성장 속도가 화려하진 않아도 완만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반대로 니어스랩이 속한 드론 방산 시장은 정부 예산이나 수출 계약 같은 큼직한 이벤트에 따라 매출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치택은 꾸준함에 무게가 실린 회사고 니어스랩은 한 번씩 크게 터질 수 있는 대신 그만큼 변동성도 큰 회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흐름을 편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이번이 첫 상장 도전은 아니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청약까지 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숫자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정한 결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신 니어스랩은 드론 관련주, AI 관련주, 풍력발전 관련주, 방산 관련주까지 여러 테마로 한꺼번에 묶일 가능성이 있어서 상장 이후 테마성 매수세가 붙을 여지는 오히려 더 넓은 편입니다. 그럼 실제로 청약할 때 뭘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치택은 DB증권 한 곳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수회사가 없어서 다른 증권사로는 청약이 안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고 공모가가 23,000원이니까 증거금률 50%를 적용하면 23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니어스랩은 삼성증권 한 곳에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대표 주관사, 단독 체제라서 다른 증권사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도 20주인데 공모가가 41,200원이라서
증거금은 41만 2천 원 정도 필요합니다. 두 종목 다 균등 배정 물량이 전체 일반 청약자 배정의 절반 정도로 잡혀 있어서 최소 수량만 넣어도 균등 배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약은 두 종목 다 오늘부터 내일까지고 8월 18일에 배정과 환불이 이뤄집니다. 청약 방법은 두 증권사 다 홈페이지나 HTS 앱뿐 아니라 ARS 전화 청약도 가능하고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지점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개설은 청약일 이틀 전까지 미리 끝내두셔야 온라인 청약이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청약 증거금은 청약 마감일 오후에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니까 당일 다른 용도로 쓸 돈이랑 섞이지 않게 미리 구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 수수료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다르게 붙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장일은 해치택이 8월 25일, 니어스랩이 8월 24일로 하루 차이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나 청약 한도는 청약 당일 앱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밤 5분 안에 해보실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증권 계좌에 두 종목 증거금을 각각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23만 원이랑 41만 2천 원 두 개를 놓고 내 계좌 사정에 맞춰서 어느 쪽에 얼마를 넣을지 오늘 밤에 정해두시면 내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약 창구가 붐비는 시간대는 보통 청약 마감 직전이라서 가능하면 마감 시간을 여유 있게 앞당겨서 신청하시는 것도 팁이라면 팁입니다. 경쟁률은 관심이고 확약률은 확신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증거금을 한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두 종목에 나눠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넣는 게 낫다는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오늘 청약이 겹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산업이라는 회사인데 할리데이비슨이나 제골프스킨 같은 브랜드 옷을 만드는 곳입니다. 공모가는 희망밴드 맨 위인 28,400원으로 확정됐고 경쟁률은 213.31대 1이었습니다. 청약은 8월 11일부터 12일까지라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해치택이랑 니어스랩 중에 어느 쪽을 더 눈여겨봐야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는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쟁률은 관심이고 확약률은 확신입니다. 화려한 숫자에 끌리신다면 니어스랩 쪽 열기를 보시면 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무게를 두신다면 해치택 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정답인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쪽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공모주 소식도 더 빠르게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